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11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시험을 풀어보겠습니다. 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유튜브 친절한 회계쌤 있죠. 친절한 회계쌤의 기출문제 다운로드하는 방법, 친절하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 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기초 분계 문제풀이, 거리업 판료소를 익히는 기초 분계 문제풀이도 같이 있으니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를 해서, 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를 해서 2교시를 클릭해야 되죠. 2교시를 클릭. 그럼 빨간색으로 텍스 파일이 나와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은 수험번호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죠. 112회 전산회계, 전산쌤에게 시험 데이터. 수험번호는 전산회계 2급 임시 수험번호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 5마리, 끝은 2. 성명은 나 합격.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쓰시고 설치를 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응시 종목 전산회계 2급 수험번호, 성명, 그 다음에 문제는 A형인가 B형인가, 시험장에 가서 A형 받았으면 A형, B형 받았으면 B형 확인하시고, A형을 할게요. 여기서는 감독관 번호는 5525 로그인 하시래요. 감독관 번호하고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설치는 이렇게 여기 설치 문제 안내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자, 이와 같이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문제풀이를 해보겠어요. 먼저 1번 실무시험에서 문제 1번 합격물산의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의 내용을 검토, 추가 입력, 정정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여기에 가셔가지고 합격물산 맞죠? 개인 맞아요. 2023년 맞고, 사업자 번호가 틀렸죠. 지금 빨간색은 뭔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자 번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30552 여기 가서 고치는 거예요. 30552 36547 일반 과세 맞죠? 대피자는 위원회 일치로 이렇게 나합격 같은데, 대피자면 나합격 맞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보니까 사업장 주소가 저기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 이거 고치는 거죠. 우편번호는 생략이래요. 그럼 여기다 바로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천서로 7번지 옥계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우편번호는 생략이에요. 자택주소는 생략. 업태는 도소매 맞죠? 종목은 종목이 틀리네요. 문구 및 잡화 이와 같이 고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개업일자는 2012년 3월 14일 맞죠? 그 다음에 대전 관할세무서는 대전이네요. 맞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고쳤어요. 세 개를 고쳤어요. 사업자 번호, 주소, 그 다음에 종목. 여기 몇 점이겠어요? 6점. 그러니까 한 개당 2점씩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 2번. 문제 2번은 다음은 합격물산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 오류 부분은 정정, 누락점을 추가 입력하세요. 여기도 6점이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쭉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고쳐라. 그러면은 회사 등록은 다 켜시고,
여기는 별도의 저장 기능이 없어요. 닫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닫게도 내가 방금 입력했던 것이 그대로 저장이 잘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틀린 것을 고쳐라. 그래서 이게 이 시험지를 보고 화면을 고치는 거예요. 시험지를 보고 화면을 고쳐야지. 화면 보고 시험지를 고치면 안 돼요. 시험지는 집에 가져오거든. 이걸 왜 고치냐고. 그래서 화면을 고쳐야 돼요. 상품 매출은 2억 3,700. 여기 2억 3,700이 맞는 거예요. 이게 틀렸으니까 고치는 2억 3,700 플러스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1억 5,300. 매출원가는 1억 5,300. 여기 매출원가는 기초가 2,000. 기초가 여기 2,000 맞죠? 단기 맵이 1억 5,000. 그 다음에 기말은 1,700. 맞네요. 그래서 2,000에서 1억 5,000 플러스 삐기 1,700. 그래서 매출원가는 1억 5,300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맞으면은 가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여가 2억 2,040만원 맞아요. 390. 그 다음에 402만원. 통신비 37만원. 관광상각비 550. 임차료 50. 맞아요. 차량 유지비 79만원. 소모품비 109만원. 맞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60만원. 이자 수익이 60만원. 여기 여비교통비가 없죠.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뭘로 고쳐줘야 돼요? 복류생비. 그래서 복류생비네. 복류생비. 그래서 복류생비를 390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60. 이자 수익이 60 맞죠? 자비익이 7만원. 기부금이 5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여기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없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별도로 추가로 입력해가지고 1200.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단기순이익은 3,110만원. 3,110만원 맞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을 2억 3,700으로 여비교통비를 복류생비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추가로 입력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에 맞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과일금액의 6점 획득. 문제 3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세요. 6점이네요. 학경물산은 거래처별 초기율 물어봤어요. 거래처별 초기율. 그래서 받으럼, 애상매입금, 애수금 거래처가 쭉 나오니까 거래처별 초기율 가야죠. 여기는 닫게 해주시고 거래처별 초기율은 정기분 재무제표에 여기 하단에 있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율 클릭해서 먼저 받으럼이 있는데 500만원. 500만원이 아진 상사에 500만원이에요. 근데 200이 잘못됐잖아요. 여기도 500을 쳐주는 거예요. 5 플러스 엔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애상매입금. 애상매입금은 2000. 여기는 1500. 1500이 잘못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죠. 그럼 바로 입력이에요. 바로. 어떤 분은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입력. 그러시면 곤란하다. 바로 입력이에요. 2000. 20 플러스 엔터. 그럼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아까는 차익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금. 예수금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예수금은 대전세무서 해가지고 F2 눌러서 대전세무서
금액이 얼마요? 30만원. 그래서 대전세무서에 예수금이 30만원 갚을 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30만원 입력.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셨고, 닫기.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거래처 신용카드 등록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다른 건 입력하지 말아요. 거래처 코드, BC카드, 유형, 카드번호, 사업용카드.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 클릭.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면 돼. 조심할 게 거래처는 세 가지예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여기는 신용카드 하라 했잖아요. 신용카드 가셔가지고 99603, 코드는 99603. 그 다음에 거래처는 BC카드. 그래서 BC카드. 매출이냐 매입이냐 유형을 물어봤죠. 여기는 매입. 사업자 번호 없고, 사업자 번호 없고, 그 다음에 카드 종료, 카드 번호 1234 빼기 해줘야 돼요. 1234 5678 빼기, 그 다음에 1001 빼기 2348 엔터 치시고, 엔터 치시고, 카드 종류가 뭐니? 사업용 카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 이와 같이 입력하면 끝이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BC카드 이름 적고, 카드번호, 매입카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사업용 카드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3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일반 점표 입력이에요. 여기 총 한 문제당 3점씩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8, 24, 24점이죠. 여기 입력시 유의사항 보니까 적요 입력은 하지 말아요. 적요는 생략.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회계 2급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별도 이유가 없는 한은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요. 채권 채무는 예상매출금, 예상매금, 내가 앞으로 받을 돈, 갚을 돈, 거래처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을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가서 닫기, 일반 점표 입력, 일반 점표 입력 하셔가지고 점표 입력을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먼저 1번 8월 9일 날 주 모닝으로부터 상품 200만원을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 상품 대금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 상품을 구매하고 계약은 회계 처리 안 해요. 계약은 서로 잘해보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은 회계 처리 안 한다. 200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해요. 다만 상품 대금 10% 계약금 준 거 있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때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증감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 준 건 뭐예요? 계약금 준 것은 선급금이고 이것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되죠. 선급금,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현금.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그 정리를 해보면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채권은 예상매출금이죠. 예상매출금 받으러. 그 다음에 미수금, 여기 선급금, 그 다음에 뭐 가지금, 그 다음에 대여금, 단기대여금. 뭐 이런 것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채무는 예상 매입금, 그 다음에 받으름 있으면 지급업,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단기 대금 있으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시라. 만약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 당해요. 감점. 자, 그래서 이게 잘 적어 놓고 이걸 할 때는 긴장을 해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날짜를 치니까 날짜는 8월 9일이네요. 8월 9일. 그래서 차변의 선거금, 여러분들은 먼저 분괴를 해놓고 책에다가 먼저 분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하시라. 그래서 차변의 선거금, 거래처를 넣어야죠. 거래처는 뭐니? 계약금을 미리 준 거예요. 계약금. 내가 물건을 상품을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 그래서 20만원. 200 플러스. 대변에 돈은 현금. 현금은 101번이에요. 101번. 그 다음에 거래처가 이렇게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코드를 내야지 거래처가 입력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무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기 싫다. 지우고 싶다. 스페이스바 엔터.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8월 9일날 차변의 선거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3점이 확보가 된다. 출금 전폐도 상관없어요. 그럼 출금 전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그냥 차대로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문제 2번. 8월 20날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 구매하면서 전액 삼성카드로 결제. 취득세는 보통예금 계좌에 있습니다. 지금 중고 화물차는 뭐겠어요?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고죠. 차량 운반고. 그 다음에 화물차를 차량 운반고를 사오면서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카드는 예상이죠. 예상. 다음 달에 갚는 것이니까 예상이. 차량을 예상으로 사왔다. 그럼 뭐겠어요? 미지급이죠. 미지급. 미지급은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는 뭐겠어요? 이것은 취득 부대비용이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처리는 자산처리. 그래서 차량 운반고. 이 차량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세인가원가가 아니라 차량 운반고로 표시를 해야 돼요. 돈은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자,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고 730이 되겠죠. 700이 아니라 730. 대변의 미지금 700, 보통예금 3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날짜는 8월 20날. 8월 20날 가셔가지고 차변에 뭐겠어요? 차변의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 730. 대변의 미지금. 미지금 뭐겠어요? 미지금이 삼성카드. 700. 대변에 뭐겠어요? 대변의 보통예금 30. 차변의 차량 운반고, 대변의 미지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대요. 다음은 문제 3번. 9월 25일날 영업사원 김혜진의 9월달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래요. 공제 압력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값으로 처리할 것. 3점이죠. 그래서 기본급 350, 직책수당 20 해서 급여는 370. 그러면 차변의 급여죠. 차변의 급여 판관비 370. 대변의 공제 합계금액. 공제 합계금액을 내는 예수금이죠. 회사가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면은, 회사가 돈 주면서 원천징수 하면 예수금이죠. 돈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여기는 예수금이에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래서 날짜는 9월 25일날 차변의 급여. 차변의 급여 하시는데 이때 급여는 판관비죠. 판관비. 여기 급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관비 801번 급여를 하시고, 급여는 370. 대변의 예수금. 공제 합계금액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은 51만 2,760원. 나머지는 뭐겠어요? 보통예금. 차변의 급여 370.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10월 2일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요. 영업부 거래처와 당사 영업사원들에게 보낼 선물. 그래서 영업부 거래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사원들에게 거래처에도 주면은 업무 추진비죠. 거래처 주면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영업사원에게 복료생비. 그래서 각각 세트를 200만원과 100만원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200은 거래처에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복료생비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예상이죠. 예상. 미지급이네. 미지급. 비용을 예상하면 미지급이네. 그래서 날짜는 10월 2일날 보세요. 10월 2일날 가셔가지고 차변에 업무 추진비. 올해부터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에서 기업의 업무 추진비 800번대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복료생비 100만원. 대변의 돈은 미지급. 미지급이 거래처가 삼성카드네.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차변의 복료생비, 대변의 미지급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되 거래처를 꼭 입력. 미지급은 거래처. 하여튼 카드가 나오면 카드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 다음 주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수다. 대금 중 1200만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나머지는 새로운 발행한 약속입니다. 상품을 판매했죠. 상품 판매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판매는 상품 매출. 수익의 증가죠. 수익의 증가. 대금 중 1200은 당좌예금 계좌. 당좌예금 증가죠. 나머지는 어음받았대요.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받았어요. 그러면 파드럼이죠. 파드럼. 파드럼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의 증가. 수익의 증가 3,500이고요. 여기 3,500이에요. 당좌예금이 1,200. 차변의 당좌예금이 1,200. 차변의 파드럼이 주 새로운 2,30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 3,500이고요. 차변에 돈을 받아야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차변에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은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1,200. 그 다음에 차변에 파드럼. 파드럼은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거래처. 2,300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상품 판매, 상품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 6번 12월 1일 날 사업장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라고 공사대금 1,5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자산처리라는 거죠. 자산처리.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죠. 여기는 자본적 지출, 자산처리. 그래서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차변의 건물 1,500. 돈은 보통예금. 날짜는 12월 1일 날. 차변의 건물 1,500. 대변의 돈은 보통예금 1,500.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처리. 수익적 지출이다. 만약에 이 문제가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은 수선비, 비용 처리하죠. 비용 처리. 12월 27일 날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30만원 현금. 수수료요?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돈은 현금. 그래서 12월 27일 날 12월 27일 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오시고, 수수료 비용이 판관비죠.
800번대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 확인 하셔가지고 금액은 300 플러스 대변의 돈은 현금 30만원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 문제 8번은 12월 29일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3만원 많다. 그러니까 실제가 더 많대요. 실제가. 그러면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현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 원인이 모른대요. 그러면 현금 가부족 사용하라. 실제 잔액이 더 많은데 현금 시대 조사를 하니까 실제 잔액이 더 많대요. 그러면 현금을 증가. 그 다음에 상대는 현금 가부족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증가, 대변의 현금 가부족. 날짜는 12월 29일날. 차변의 현금. 실제 잔액이 더 많으니까 차변의 현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3만원, 30 플러스 대변의 원인을 모른대요. 현금 가부족. 현금 가부족이 3만원.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모르니까 일단 임시 계정 현금 가부족에서 결산 때 정리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 5번은 일반 접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대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세요. 7월 10날에 거래처 하진 상사로부터 보통의 계좌로 입금된 20만원에 대하여 예상 매출금을 예상한 것을 처리했으나 당일에 체결한 매출 계약권은 계약금. 이게 예상 매출금이 아니라 매출 계약권에 대한 계약금. 그럼 매출 계약금은 뭐 있어요? 매출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대요. 그러면 선수금이죠. 선수금. 그러니까 예상 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지금 고쳐라. 그런 이야기죠. 선수금으로 고쳐라. 그래서 사건 현장 7월 10날 사건 현장을 달려가야죠. 7월 10날에 빨리 가서 사건 현장 가셔가지고 지금 예상 매출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은 맞죠? 보통 예금 받은 거 맞아요. 예상 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바꿔라 그런 이야기죠. 거래처는 맞아요? 하진 거래처는 맞았어요. 그래서 예상 매출금을 선수금으로 이와 같이 바꿔주시면 되겠다. 문제 2번 11월 25일날 생감가 20만원은 회계 처리한 것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만원을 회사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도 11월 25일날 사건 현장을 가야죠. 사건 현장을 빨리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회사 개인 소유 주택, 대표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대표가 내야죠. 회사 돈으로 대표 개인 소유 주택을 재산세를 내냐. 세금과가 아니죠. 세금과가 아니라 얘는 대표회사가 가져간 돈이죠. 대표회사가 가져간 돈, 여기서는 인출금해야 된다. 개인회사는 인출금이야. 인출금 해가지고 개인주택 인출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출금 또는 자본금의 감소죠. 개인회사는 자기 개인적인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출금 또는 자본금은, 법인회사다면 가직금이죠. 만약에 법인이다. 전산회계 1급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법인회사야. 그래서 가직금을 했네. 가직금. 개인회사는 인출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결산이죠. 결산은 4문제. 그래서 12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 1번은 상품 보관을 위한 임차한 창고 월 임차료는 50만원.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매월 임차는 다음 달 10날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지금 2023년이요. 지금 2023년. 지금 회계처리 연도가 2023년이야. 그래서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12월 한 달치죠. 12월 한 달치예요. 그 다음에 차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그래서 11개월치죠. 11개월치. 11개월치. 예, 그래서 지금 50만원을 한 달 월세가 50만원인데 그 12월 달에 올해 해당되는 게 12월 한 달치죠. 12월 한 달치가 해당이 됐는데 그 돈을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다음 달 10날에 내기로 했대요. 다음 달 10날. 그러면 차변에 한 달치 임차료 잡아야 되겠죠. 차변에 한 달치 임차료 50만원. 대변에 다음 달 10날에 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잡아야 되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결산은 12월 31일날 가야죠. 12월 31일날 차변에 임차료 이때는 800번대죠. 800번대 임차료 얼마예요? 5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번 연도에 한 달치 2023년 한 달치 지금 단기가 2002분 단기분 월세 50만원을 잡고 그 돈은 다음 달 10날에 주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문제 2번은 단기말 현재 단기 대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이게 미수액이 있대요. 그럼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 미수수익 잡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이자 수익이 30만원. 단기분 수익은 발생됐는데 아직 돈은 못 받았네. 그러면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이 30만원.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자 수익은 발생이 됐거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원, 차변의 미수수익 30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래요. 결산일 현재 마이너스 통장인 보통예금 기업은행이죠.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 회계 계정 과목에 잔액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반드시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0을 만들려기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이 지금 부족하니까 플러스 해야죠. 보통예금 증가. 보통예금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금액은 이 단기차입금으로 된다. 단기차입금.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서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80만원 증가되겠죠. 보통예금 80만원 증가. 80만원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잔액이 이제 제로가 되겠죠. 대변에 뭐겠어요? 대변에 이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단기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8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보통예금을 증가시켜야죠. 80이 부족하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증가시키고 대변의 단기차입금이다. 기업은행 꼭 넣어줘야 돼요. 문제 4번은 보유 중인 비품이당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취득일이 계상하다 이 뜻은 회계처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취득원가 5,500 잔존가 0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 돼요. 정예법 상각하니까 얼마겠어요? 2022년에 취득했네. 그래서 여기 정예법 상각하면은 정예법 감가상각비는 얼마겠어요? 여기 5,500을 취득원가 5,500을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니까 5,500 나누기 10년 5,500 나누기 10년이니까 550이죠. 감가상각비는 550 나오네. 그러면 이것을 자동 결산해 볼게요. 결산자료 입력. 결산재무대표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 하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나오면은 항상 1월부터 12월 나왔어요. 1월부터 10월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가야죠. 비품의 감가상각비. 여기 4번에 판관비 있죠. 4번에 판관비에 가서
감가상각비, 4번에 판관비, 4번에 감가상각비. 비품, 다른 건 하지 말고 비품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55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됐죠. 판관비에 감가상각비의 비품 550을 입력을 하시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된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여기 전표 추가 클릭, 결산 문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면 yes. 그러면은 화면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죠. 그러면 다 됐다는 이야기죠. 다 됐어요. 그러면은 닫기 하시고 실제로 일반 전표 입력 가봐요. 일반 전표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조회를 누려야죠. 조회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결산이 들어오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닫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결산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여기죠. 여기 1호 문제. 여기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겠어요. 자,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현금 출납장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총계정 원장을 가시래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월별 있고 일별 있죠. 월별에 가서 1월부터 5월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그러면 현금의 차변 정기율이 나오고 1, 2, 3, 4, 5에는 차변은 현금의 증가죠. 현금의 증가. 대변은 현금의 지출이죠. 현금의 감소.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볼까요? 가장 현금 지출이 1월부터 5월까지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가장 많은 달은 답은 2월이네요. 3,600 맞아요. 그래서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3,60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현금 증가가 가장 많은 달은 5월이네요. 5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총계정 원장 가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보다는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의 대변이 지출이죠. 지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2월이요. 답은 2월. 2월을 어떻게 적냐? 여기 1호 문제 답안 작성. 그래서 2를 써주면 되죠. 2월 이와 같이 써주면 되고. 알겠죠? 여기는 뭐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상반기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판관비와 일반관리비, 아니 판관비 일반관리비 급여가 얼마인가? 상반기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때는 1월부터 6월 중에, 그러면은 1월부터 6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월계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월계표 가시면은, 월계표 가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월계표. 그래서 여기서 1월부터 6월, 이게 6개월 동안이죠. 6개월 동안 월계표 내역을 주표합니다. 월계표는 그 월의 지출과 그 내역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판관비에 가셔가지고 판관비의 급여 중에서 현금 지급은 1200이네. 판관비 중에 급여가 있죠. 급여 중에 현금 지급, 여기 현금 지급한 것은 1200 맞죠?
여기는 대체란 것은 비현금이요. 이게 애상, 카드, 뭐 어음, 통장, 보통예금 이런 것은 대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이거죠. 1530만원. 여기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1200을 물어봤어요. 판관비 중에 급여의 현금 지급. 1월부터 6월 6개월 동안에 답은 1200. 이거 맞죠? 1200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애상매출금을 받으러으로 해소한 금액은 얼마인가? 애상매출금을 받으러으로 해소한 여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뭐 월계표를 가셔도 되고 계정별 원장 여기 계정별 원장 받으러이니까 애상매출금이니까 계정별 원장 가셔도 돼요. 계정별 원장 가셔가지고 날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애상매출금이죠. 애상매출금. 그러면 애상매출금의 거래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월 1일 날 애상대금을 받으러 매수. 여기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차변에 받으러으로 받았어요. 대변에 애상매출. 그러니까 애상대금을 받으러으로 애수한 것은 500만원이네. 500만원. 여기 500만원 나오죠. 거래 내역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애상매출금을 받으러으로 애수한 금액은 500입니다. 이와 같이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산 회계 2급 112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